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심재철 국회 부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간부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입니다. 또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의 연이은 망발에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소속 국회의원의 망언에 책임지는 것이 공당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 발언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 시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리더들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제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있다며 포문을 연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심재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실제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기 세월호 가족들은 심재철 누드 검색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심재춘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심재철 의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하지만 심 의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유시민 작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심재철 후보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을 때 제가 대의원회 의장이었거든요. 그 이제 학생회를 정부로 치면 그건 대통령, 저는 국회의장 이런 거 비슷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하고는 원래는 형제간처럼 가까운 사이였죠. 1994년도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가지 말고 꼭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김대중 총재한테 가서 정치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수도권에 괜찮은 선거구를 줄 거다. 며칠 후에 뉴스 보니까 그 당시 민자당 거기 가버렸어요. 거기 갔더라도 또 초심을 잃지 말고 보수 정당에 있더라도 또 국민민복을 위해서 잘 하면 되는데 아주 이념적으로 지금은 치우쳐가지고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근한 10년 동안 교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심재철 의원의 뜬금없는 문 대통령 내란죄 발언.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실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많은데 한때 같은 당이던 정두원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특유의 냉소를 섞어 근데 이제 이슈 제기를 해서 이제 언론을 타는 건 좋은데 뭐 비슷한 걸 갖고 해야지 뭐 도대체가 뭐 말도 안 되는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총기를 잃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총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나 있어. 세월호 가족도 심재철 의원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네요. 심재춘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 이름보다도 누드 검색을 떠올렸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미지 변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이미지로 변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는 거죠. 이걸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리더들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제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있다며 포문을 연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심재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의 연이은 망발에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소속 국회의원의 망언에 책임지는 것이 공당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 발언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 시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심재철 국회 부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입니다. 또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국회의장 이런 거 비슷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하고는 원래는 형제간처럼 가까운 사이였죠. 1994년도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가지 말고 꼭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김대중 총재한테 가서 정치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수도권에 괜찮은 선거구를 줄 거다. 며칠 후에 뉴스 보니까 그 당시 민자당 거기 가버렸어요.
거기 갔더라도 또 초심을 잃지 말고 보수 정당에 있더라도 또 국민민복을 위해서 잘 하면 되는데 아주 이념적으로 지금은 치우쳐가지고요. 아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근한 10년 동안 교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심재철 의원의 뜬금없는 문 대통령 내란죄 발언.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실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많은데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실제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기 세월호 가족들은 심재철 누드 검색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심재철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심재철 의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하지만 심 의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유시민 작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심재철 후보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을 때 제가 대의원회 의장이었거든요. 그 이제 학생회를 정부로 치면 그건 대통령.